서울 토어제 해제로 늘어났던 가계대출 수요가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9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3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는 등 엄정관리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은행 자체 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든 걸로 확인되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책대출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약 645조 원.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달리 전달 대비 5천억 원가량 줄며 6개월 연속 역성장했습니다. 사실 주요 은행의 자체 대출 증가분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성장세가 대폭 꺾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로 가계대출이 10조 가까이 증가하며 당국이 각종 압박에 돌입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달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출 폭증 시기 증가분의 대부분은 정책대출이었던 셈입니다. 정책대출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요건만 맞으면 대출을 내줘야 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정책대출의 비중이 90%를 기록했고 현재도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상품을 팔지도 못하면서 예대차를 벌려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듣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당국은 다시 한번 은행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 보고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도 대출 사업 못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저소득자가 보증해서 온 건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 부동산 대출은 잘 사는 사람한테는 좀 안 해주시고 당분간은 다른 산업에 대출해 주시고. 문제는 위험 가중자산 관리 차원에서 기업 대출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말 주요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약 825조 원으로 한 달 새 2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은행 수익의 9할인 이자 이익의 양대축, 가계와 기업 모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검토 의사를 밝힌 지분형 모기지 역시 은행의 먹거리를 앗아가는 정책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RWA 증가를 감수하고 다시 양적 성장에 나서는 등 전략 변화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호진입니다.